네, 어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재판거래 의혹 문건 200건 가까이가요, 추가로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정말 많은데요. 우선은 먼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제안을 한 것들이 나옵니다. 상고법원 구성과 대법원의 상고사건 선정, 그리고 심리 과정에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요, 사법부의 독립을 아예 침해하는 내용들입니다. 문건에는 BH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할 수 있다면서요. 그 예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인 행정사건 등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분명한 문건이 있나 싶은 것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은 상고법원 아니라 대법원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단순히 대법원으로 보내겠다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문건을 작성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이 있으면 대법원으로 보내겠고 그때 청와대가 원하는 판결도 내주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사건 찍어봐. 그러면 원하는 대로 판결 내줄게. 이거예요. 이게 뭐 이걸 점잖은 말로 쓴 겁니다. 예. 점잖은 말을 잘 쓰니까 양반들이. 점잖은 말을 원하는 사건 찍으면 그거 대법원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 원하는 대로 요리해 줄게. 저는 이 문건, 이 정도 나왔으면 빨리 구속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일선 판사들이 문제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과거의 사법파동들, 뇌물사건 등에 대해서는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모른 척 합니까? 너무 명백한 의도가 담긴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내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청와대가 특정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내주세요. 그 의도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목적은 그러면 이제 이 대법원에서 우리가 알아서 잘 요리해 주겠다. 이게 당긴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거래를 명백히 드러나는 문건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사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일선 판사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런 문건들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 최근에 저희가 본인 주장에 1호라고 주장하시죠. 1호 주장하는 블랙리스트 1호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서기호 전 판사 또 문건에 등장해서 이름이, 저희가 3부에 잠시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또 관련된 소식이 많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와 조선일보의 특별한 관계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 곳곳에 나옵니다. 법원 행정처는 조선일보의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자담회, 특집기사 등의 게재를 주문하면서 광고비 10억여 원을 집행계획으로 세워놨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라는 표현이 들어간, 제목이 들어간 문건만 모두 9건에 달합니다. 짝짝꿍 잘했어요, 보니까. 네. 칼럼, 기고문, 첩보 보고, 홍보 전략, 그리고 방문 설명 자료, 보도 요청 사항, 기사 일정 및 콘텐츠 검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면접을 줬던 정영식 판사 인터뷰도 조선일보에서 했죠. 네, 그렇죠. 사법부 특정 성향 판사들은 조선일보를 아주 사랑합니다. 보니까 사랑하고 서로 뭐 누이 좋고 외부 좋고 하는 거죠. 예. 광고 주고 또 기사 실어주고 그 주고받고 서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요,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원 행정처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그때 즈음에 보면 조선일보가 이 상고법원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내지 않다가 이 시점부터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 네, 심지어 칼럼도 다 모두 게재되는데요. 내부적인 문건들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의 토시까지 똑같은 문건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조선일보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행정처가 기사를 쓰고 그 다른 사람이 낸 거로 보여지는 거죠. 왜? 토시까지 똑같으니까. 네, 칼럼도 있고 기사도 있는데요. 칼럼은 정말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획 보도도 계속 내줍니다. 계속해서 상고법원은 국민 입장에서 보라. 그전에는 입법과 사법의 불륜이던가 이런 식의 부정적 기사를 썼어요. 조선일보가. 이건 법원 행정처 일방적인 문건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이 즈음에 상고법원에 관한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냈구만요. 뭘. 네,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검색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상부상조하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원래 논조를 버리고 기획 기사도 쓰고 하여튼
그랬답니다. 서로들. 예. 짝짝꿍. 다음이요. 예, 또 관련된 문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재판 문건도 있습니다. 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 1년 11개월 만에 유죄 선고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야당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야당 탄압 아니냐라는 것들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야당 내부의 개파 분석까지 하면서요. 어떻게 이후를 대응할지에 대한 문건도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뉴스 중에 그 박근혜 그 청와대가 원하는 결과인 위안부 판결을 과거사. 예. 위안부 판결을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되 그 대응권도 만들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도록 해라. 법정에선 꾸짖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건데요. 판결은 청와대가 원하는 판결을 내주고 여론은 또 관리하기 위해서 네, 언론 플레이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 한명숙 그 재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문구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 그런 판결이 났을 때 야당이 반발할 테니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문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전에 그러면 한명숙 그 전 총리의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문건도 있었을 법하다. 네, 그렇죠. 이게 모든 문건이 나온 게 아닙니다. 410건의 문건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는 1심 무죄였고 근데 2심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왜냐하면 1심에서 어제 철저히 사실 논리가 깨졌기 때문에 뭐 2심 무죄를 모두 예상했어요. 근데 2심이 예상을 깨고 2년 실형이 나왔죠. 네, 예. 징역 2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바로 확정됐는데 그 이후의 문건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럼 그 2심 판결에 양승태 사법부가 영향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때 2심 판사가 그 유명한 삼성의 승계 현안이 없다. 예. 뇌물죄를 무죄 줬었죠. 이재용 부회장의 면죄부를 주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만든 그 유명한 정영식 판사였거든요. 정영식 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 2심을 과감하게 준 분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과감하게 풀어준 그분인데 과연 이 양승태 사법부의 지금까지 드러난 행태를 보면 그 정영식 판사가 그 삼성 재판에 배정된 것이 우연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있고 지금도 가질 수 있는데 그 의구심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주준희 기자를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영식 판사와 관련한 기억이 있어요. 예. 엮인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처음 할 얘기인데 저도 관련된 겁니다. 네. 잠시 후 연결하기로 하고 한명숙 총리 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 전략을 양승태 사법부가 수립했다는 문건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당시 1심에서 무죄였던 한명숙 총리 재판을 2심에서 뒤집은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승계 자격이 없다고 면죄부 판결을 내려준 정영식 판사는 우연히 거기 배정된 것일까? 예. 이런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 정영식 판사와 매우 기묘한 인연이 있는 주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됐습니다. 주진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고요. 이 정영식 판사 이름을 정보 기관의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어떤 내용이었나요? 2012년 대선 전이었는데요. 예. 당시 제가 나는 꼼수다라는 그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죠. 예. 네,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기관 관계자가 예. 와서 너 이렇게 너무 나서는데 예. 이러다가 너 1심에서 불구속 정도 받고 2심에서 예. 정영식 같은 사람이 배정돼가지고 너를 보낸다. 넌 구속된다. 예.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잘못이 없는데 구속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정영식 판사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2012년이고 뭐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고소고발을 당하긴 했지만 무슨 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까불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보기관 네. 관계자. 예. 국정원이겠죠. 네, 예. 제가 재판이 많아가지고요. 예. 재판이 많아서 뭐 10개 이상 재판이 막 굴러가서 판사 이름도 잘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정영식이라는 이름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정영식 판사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자꾸 까불면 보내버리겠다. 2심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는 건데 그 이후에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정영식 판사하고 어떤 인연으로 이어지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요. 예. 오촌 살인 사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쳤는데 제가 천신만고 끝에 영장이 기각돼서 살아남았고 1심에서도 겨우겨우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2심 판사가 배정됐는데요. 재판부가 배정됐는데 거기에 딱 하니 정영식 판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정영식 판사를 알아보는데 정영식 판사가 다른 재판도 맡고 있었습니다. 예. 바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동시에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보기관 관계자가 한 말이 이런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저도 같은 재판을 받았는데 2심 재판부 배정됐는데 이름이 그때 말했던 바로 그 정영식 판사가 딱 등장하자마자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 네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도 그때 동시에 맡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한명숙 전 총리에게 당시에 전달을 하지 않았나요? 네, 바로 말했죠. 한 총리께서 재판받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고 예. 제가 쫓아가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총리는 근데 자기가 그 1심에서 그 뇌물 사건 워낙 완벽하게 이겼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죽인 자나 걱정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판사 동기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주기자 어떻게 하면서 저를 걱정했는데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을 했죠. 아니다. 이 판사는 특별한 판사이기 때문에 기획된 판사일지 모른다. 조작된 그 증거들도 인정해버릴 수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는 그냥 정영식한테 그냥 떳떳하게 꿋꿋하게 받겠다고 그냥 가서 판결을 받으셨죠. 그래서 실형이 나오셨고 그렇죠. 징역 2년을 살아야 하셨죠. 그때 저도 기억하는 것이 그 한명숙 전 총리도 그랬고 그 변호인단도 1심을 워낙 완벽하게 이겼기 때문에 법조인 시각에서 보자면 2심에서 이게 다 뒤집혀서 유죄 그것도 실형이 나올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었죠. 예. 네, 당시 증인이 재판부에서 검찰이 어떻게 조작했고 회유했고 협박했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해가지고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한 총리를 잡으려고 검찰에서 걸었다가 무죄가 나와도 또 걸고 그랬던 사례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치적 기소, 대표적인 정치적 재판이라는 그런 사례로 꼽히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영식 판사가 와서 이제 2심에서 유죄로 뒤집었고 그래서 한명숙 총리는 이 재판부를 피해야 된다는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이제 실형을 살게 되신 거고 그러면 주진우 기자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얘기해도 되나요? 그거? 여보세요? 얘기해도 되나요? 그거? 사실 1분만 얘기하세요 그럼. 네. 정영식 판사는 저는 그런 판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아니 정보기관으로부터 몇 년 전에 직접 들었으니까 이름을. 네,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분 행적을 이렇게 취재를 했더니 명확하게 정권을 위해서 법이 아니라 정권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심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취재해서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기를 미루고 출장을 그 재판에 잡아서 해외 출장을 갑자기 가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그럼 안 되는데. 네, 미뤘죠. 그래서 그 재판부가 바뀔 때까지 그 정기 인사로 바뀔 때까지 그렇게 해서 좀 지연 작전을 썼었죠. 그러니까 실제 해외 취재가 많았겠죠. 예. 취재 많습니다. 저는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그 취재를 굳이 미루지 않고 그대로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해외 취재 지방 출장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정영식 판사를 그 몇 년 전에 그 정보기관 관계자가 와서 까불면 정영식 판사 같은 사람 보낸다고 그렇게 협박을 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2심에 재판부에 등장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재판이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 네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판사를 일부러 배정했다고 지금은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일부러 배정했다 이렇게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식 판사 같은 사람이 너를 구속시킨다. 2심에서 그것도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그렇게 했는데 저와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도 이분이 와서 굉장히 그 법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판결을 많이 냈어요. 저는 이게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2012년 대선 앞두고 정영식 같은 사람을 배정해서 너를 보내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무섭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때 이름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거기에 딱 하니 정영식 판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정영식 판사를 알아보는데 정영식 판사가 다른 재판도 맡고 있었습니다. 예. 바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동시에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보기관 관계자가 한 말이 이런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저도 같은 재판을 받았는데 2심 재판부 배정됐는데 이름이 그때 말했던 바로 그 정영식 판사가 딱 등장하자마자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 네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도 그때 동시에 맡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한명숙 전 총리에게 당시에 전달을 하지 않았나요? 네, 바로 말했죠. 한 총리께서 재판받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고 제가 쫓아가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총리는 근데 자기가 그 1심에서 그 뇌물 사건 워낙 완벽하게 이겼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인자나 걱정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판사 동기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주 기자 어떻게 하면서 저를 걱정했는데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을 했죠. 아니다. 이 판사는 특별한 판사이기 때문에 기획된 판사일지 모른다. 조작된 그 증거들도 인정해버릴 수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는 그냥 정영식한테 그냥 떳떳하게 꿋꿋하게 받겠다고 그냥 가서 판결을 받으셨죠. 그래서 실형이 나오셨고 그렇죠. 징역 2년을 살아야 하셨죠. 그때 저도 기억하는 것이 그 한명숙 전 총리도 그랬고 그 변호인단도 1심을 워낙 완벽하게 이겼기 때문에 법조인 시각에서 보자면 2심에서 이게 다 뒤집혀서 유죄 그것도 실형이 나올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었죠. 예. 네, 당시 증인이 재판부에서 검찰이 어떻게 조작했고 회유했고 협박했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해가지고요.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한 총리를 잡으려고 검찰에서 걸었다가 무죄가 나와도 또 걸고 그랬던 사례였기 때문에 대표 대응 전략을 양성태 사법부가 수립했다는 문건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당시 1심에서 무죄였던 한명숙 총리 재판을 2심에서 뒤집은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승계 자격이 없다고 면죄부 판결을 내려준 정영식 판사는 우연히 거기 배정된 것일까? 예. 이런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 정영식 판사와 매우 기묘한 인연이 있는 주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됐습니다. 주진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고요. 이 정영식 판사 이름을 정보 기관의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어떤 내용이었나요? 2012년 대선 전이었는데요. 예. 당시 제가 나는 꿈수다라는 그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죠. 예. 네,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기관 관계자가 와서 너 이렇게 너무 나서는데 예. 이러다가 너 1심에서 불구속 정도 받고 2심에서 예. 정영식 같은 사람이 배정돼가지고 너를 보낸다. 넌 구속된다. 예.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이 없는데 구속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정영식 판사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2012년이고 뭐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고소고발을 당하긴 했지만 무슨 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까불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보기관 네. 관계자. 예. 국정원이겠죠. 네, 예. 제가 재판이 많아가지고요. 예. 재판이 많아서 뭐 10개 이상 재판이 막 굴러가서 판사 이름도 잘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정영식이라는 이름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정영식 판사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자꾸 까불면 보내버리겠다. 2심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는 건데 그 이후에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정영식 판사하고 어떤 인연으로 이어지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요. 예. 오촌 살인 사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쳤는데 제가 천신만고 끝에 영장이 기각돼서 살아남았고 1심에서도 겨우겨우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2심 판사가 배정됐는데요. 재판부가 배정됐는데 네, 어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재판 거래 의혹 문건 200건 가까이가요, 추가로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정말 많은데요. 우선은 먼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제안을 한 것들이 나옵니다. 상고법원 구성과 대법원의 상고사건 선정, 그리고 심리 과정에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요, 사법부의 독립을 아예 침해하는 내용들입니다. 문건에는 BH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할 수 있다면서요. 그 예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인 행정사건 등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분명한 문건이 있나 싶은 것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은 상고법원 아니라 대법원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단순히 대법원으로 보내겠다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문건을 작성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이 있으면 대법원으로 보내겠고 그때 청와대가 원하는 판결도 내주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사건 찍어봐. 그러면 원하는 대로 판결 내줄게. 이거예요. 이게 뭐 이걸 점잖은 말로 쓴 겁니다. 예. 점잖은 말을 잘 쓰니까 그 양반들이. 점잖은 말을 원하는 사건 찍으면 그거 대법원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 원하는 대로 요리해 줄게. 저는 이 문건, 이 정도 나왔으면 빨리 구속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일선 판사들이 문제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과거의 사법파동들, 뇌물사건 등에 대해서는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모른 척 합니까? 이게 너무 명백한 의도가 담긴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내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청와대가 특정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내주세요. 그 의도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목적은 그러면 이제 이 대법원에서 우리가 알아서 잘 요리해 주겠다. 이게 당긴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거래를 명백히 드러나는 문건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사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일선 판사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런 문건들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 최근에 저희가 본인 주장에 1호라고 주장하시죠. 1호 주장하는 블랙리스트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서기호 전 판사 또 문건에 등장해서 이름이 저희가 3부에 잠시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또 관련된 소식이 많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조선일보의 특별한 관계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 곳곳에 나옵니다.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의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자담회, 특집기사 등의 게재를 주문하면서 광고비 10억여 원을 집행계획으로 세워놨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라는 표현이 들어간 제목이 들어간 문건만 모두 9건에 달합니다. 짝짝꿍 잘했어요 보니까. 네. 칼럼, 기고문, 첩보 보고, 홍보 전략, 그리고 방문 설명 자료, 보도 요청 사항, 기사 일정 및 콘텐츠 검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면접을 줬던 정영식 판사 인터뷰도 조선일보에서 했죠. 네, 예. 그렇죠. 사법부 특정 성향 판사들은 조선일보를 아주 사랑합니다. 보니까 사랑하고 서로 뭐 누이 좋고 외부 좋고 하는 거죠. 예. 광고 주고 또 기사 실어주고
그거 주고받고 서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요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 문건을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그때 즈음에 보면 조선일보가 이 상고법원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내지 않다가 이 시점부터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 뭐. 네, 심지어 칼럼도 다 모두 게재되는데요. 내부적인 문건들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토시까지 똑같은 문건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조선일보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행정처가 기사를 쓰고 그 다른 사람 이로 낸 거로 보여지는 거죠. 왜? 토시까지 똑같으니까. 네, 칼럼도 네네. 있고 기사도 있는데요. 칼럼은 정말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획 보도도 계속 내줍니다. 계속해서 상고법원은 국민 입장에서 보라. 그 전에는 입법과 사법의 불륜이던가 이런 식의 부정적 기사를 썼어요. 조선일보가. 이건 법원 행정처 일방적인 문건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이 즈음에 상고법원에 관한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냈구만요. 뭘. 네,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검색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상무상조하는 거죠. 논의 좋고 매부 좋고 원래 논조를 버리고 기획 기사도 쓰고 뭐 하여튼 그랬답니다. 서로들. 예. 짝짝꿍. 다음이요. 예, 또 관련된 문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재판 문건도 있습니다. 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 1년 11개월 만에 유죄 선고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야당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야당 탄압 아니냐라는 것들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야당 내부의 개파 분석까지 하면서요. 어떻게 이후를 대응할지에 대한 문건도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뉴스 중에 그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도록 원하는 결과인 위안부 판결을 네, 과거사. 위안부 판결을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되 그 대응권도 만들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도록 해라. 법정에선 꾸짖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건데요. 판결은 청와대가 원하는 판결을 내주고 여론은 또 관리하기 위해서 네, 언론 플레이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 한명숙 그 재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문구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 그런 판결이 났을 때 야당이 반발할 테니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문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전에 그러면 한명숙 그 전 총리의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문건도 있었을 법하다. 네, 그렇죠. 이게 모든 문건이 나온 게 아닙니다. 410건의 문건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는 1심 무죄였고 근데 2심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왜냐하면 1심에서 어제 철저히 사실 논리가 깨졌기 때문에 뭐 2심 무죄를 모두 예상했어요. 근데 2심이 예상을 깨고 2년 실형이 나왔죠. 네, 예. 징역 2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바로 확정됐는데 그 이후의 문건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럼 그 2심 판결에 양승태 사법부가 영향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때 2심 판사가 그 유명한 삼성의 승계 현안이 없다. 예. 뇌물죄를 무죄 줬었죠. 이재용 부회장이 면죄부를 주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만든 그 유명한 정영식 판사였거든요. 정영식 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 2심을 과감하게 준 분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과감하게 풀어준 그분인데 과연 이 양승태 사법부의 지금까지 드러난 행태를 보면 그 정영식 판사가 그 삼성 재판에 배정된 것이 우연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있고 지금도 가질 수 있는데 그 의구심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주준유 기자를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영식 판사와 관련한 기억이 있어요. 예. 엮인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처음 할 얘기인데 저도 관련된 겁니다. 네. 잠시 후 연결하기로 하고 한명숙 총리 대법원 판결 이후